예, 보시죠. 요약집 230쪽이죠. 그러니까 2장 주택의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2장 주택 건설 중에 그러니까 2장 1절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던 거 싹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그러니까 그 재건축 뭐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올리면 리모델링이 되고요. 굵은 1번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대수선 벽적 금 가는 거 고쳐서 계속 쓰자고요.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고 증축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대수선 하려면 허가받아야 되죠. 대수선 리모델링 허가받아야 됩니다. 건축법 증축 허가받아야 되죠. 증축 리모델링 허가받아야 됩니다. 리모델링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 몇 년 지나면 알 수 있고요. 10년 지나면 알 수 있고 증축 15년 지나면 알 수 있고 면적 1.3배까지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만 1.3배 알 수도 있고요. 그 면적 1.3배에서 세대수 1.15배까지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3배, 1.15배만 알 수도 있고 그 1.3배, 1.15배에서 그러니까 위로 3개층, 그러니까 2개층까지 올릴 수도 있죠. 이상들이 있습니다. 됐고요. 그냥 그러세요. 그러니까 10년, 15년, 1.3배, 1.15배, 3개층, 2개층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형. 그러니까 기준 1000세대 모두 10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씩 10만 제곱미터가 있다고 치죠. 증축 리모델링 1.3배, 그러니까 13만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칸요. 1000세대가 130씩 다 가져갔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면 되죠. 두 번째 칸요. 1000세대가 129제곱미터씩 가져갔고 12만 9천, 1000 남았죠. 100제곱미터씩 10채 지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면 되죠. 세 번째 칸요. 1000세대가 120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2만, 만 남았죠.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씩 100채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집 없는 곳에 30채 이상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 하려면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이죠. 30세대 이상 증가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1번 대수선 10년, 2번 증축, 두째 줄 15년, 셋째 줄 10분의 3, 다음 쪽 3번 세대수 15% 이내, 그러니까 4번 수직 증축형, 그러니까 4-1번 기존 건축물 층수가 그러니까 높으면 건물이 컸겠죠. 기둥도 두꺼웠으니까 3개층까지.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 건물이 작았으면 기둥도 작았고 2개층까지만 붙일 수 있다. 뭐 건축 당시 구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굵은 2번, 양과 1번 주체 누가 진행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뭐는 1000세대 단지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첫째 줄이요. 시군구에게 사용검사 받았으니까 검사받은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10년 지나서 대수선 리모델링, 15년 지나서 증축 리모델링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왼쪽이요. 그러니까 전원 동의했으면 그러니까 따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 없죠. 그냥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일부 찬성, 일부 반대라고요. 그러면 일단 리모델링 추진기구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추진기구가 뭐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때 얼마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리리3이죠. 제일 끝에 리리3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필요한 거죠.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때는 3분의 2가 필요하고 전체,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 전체의 3분의 2 각동 과반, 동만 리모델링 할 때 동 3분의 2.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이 만들어졌으면, 그러니까 2년 안에,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들어오려면 2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4분의 3이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전체의 4분의 3. 그 다음에 각 동마다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동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요. 끝에 그래서 시공계획 리모델링 허가 신청 허가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리리 3이라고요. 뭐 아무튼 뭐 또 다른 방법으로 2, 3, 4 해도 되고요. 2, 3, 3, 4 뭐 해도 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는 3분의 2. 뽀개기 신청, 우리 단지 뽀개게 해주세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 들을 때는
4분의 3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리드 3입니다. 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장. 다음 쪽 동그라미 2번. 내용 동그라미 2번 당연한 얘기죠.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다음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양괄호 2번 리모델링 허가 기준 동그라미 1번 동의 비율 작은 1번 작은 2번 그거부터가 있고요. 넷째 줄에 2-1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인 거죠. 그래서 결국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뒷문장 관계없고 작은 2-2번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인 거죠.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양괄호 3번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하면 되죠. 양괄호 4번 리모델링 위한 시공자 선정, 여기 공사 도급계약 체결하는 거죠. 돈 주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죠. 건설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고요. 대수선 하거나 증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 때에는 서두에 건설 가면 뒤에서 단독 시행도 있고 단독 건설, 공동 시행, 공동 건설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건설이 아니니까 단독 시행이나 공동 시행이 아닌 거고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거죠.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시공자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시공자 선정이라고 합니다. 양괄호 3번 동그라미 1번 유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설립 인가를 받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건설업자 또는 어찌고저찌고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처벌조항 생략하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리모델링 큰 공사 했으니까 사용검사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굵은 3번 굵은 4번 증축형 리모델링 여부 판단위원 안전진단, 동그라미 1번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되고 안전진단 요청받은 시군구는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있던 기둥, 벽 그대로 그 중에 일부를 쓰는 거니까 탄탄한지 검사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시군구가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전부 철거하는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전부 철거하자고 하는데 전부 철거가 필요한 건데 거기다 붙여서 쓰는 건 안 되죠. 동그라미 5번 안전진단 행정계 관련된 비용이니까 행정청에서 부담하는데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시군구는 안전진단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가 있죠. 굵은 5번요. 세대수 증가용 때 관련 특례 양괄호 1번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 대한 권리변동 계획을 세운다가 있습니다. 권리변동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죠. 2장 앞으로 와서요. 230쪽이요. 230쪽에 두 번째 표에서요. 3칸이 있죠. 2-1, 2-2-3. 여기 두 번째 표의 첫째 줄이요. 10만 제곱미터, 1000세대가 100제곱미터씩 갖고 있습니다. 각 집마다 얼마씩이요? 10만 분의 100, 결국 약분하면 1000분의 1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칸요. 13만 분의 130을 갖게 됩니다. 13만 분의 130, 약분하면 1000분의 1 지분을 갖는 거죠. 두 번째 칸은 13만 분의 129짜리 집도 생기고 13만 분의 100짜리 집도 생기게 되는 거죠. 다 정리를 해놔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요. 13만 분의 120짜리 집도 생기고 13만 분의 100짜리 집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분 달라지는 거 다 잘 써놓으라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분이 달라진다고요. 대지 사용권이 달라지는 거죠. 권리변동 계획을 세워라. 234쪽 제일 아래 굵은 5번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세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기존주택 권리변동 비용 분담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승인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하시는 거고요. 양괄호 2번 세수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운다.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요 이쪽 세대수 증가형을 해서 세대수가 증가돼서 사람이 늘어나게 되죠. 사람이 늘어나게 되니까 시설이 어떤지, 그리고 사람을 늘어나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시 차원의 계획인 거죠. 한 건 한 건 계획이 아니라 시 차원의 계획을 세우는 게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동그라미 1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비한 계획.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이 지 특별시에 대해서 6개 광역시장이 지 6개 광역시에 대해서 13개 대도시장이 지 13개 시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수립한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10년짜리 계획. 동그라미 3번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해야죠. 검토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하는 것은 5년마다 검토합니다. 동그라미 5번요. 둘째 줄 공람, 지방의회, 셋째 줄 협의, 넷째 줄 심의. 똑같네. 끝.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주민의견 정치, 의회견 정치,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쪽 아세요. 대규모, 소규모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 딱 한 군데만 예외인데, 아무튼 이런 거 갖고는 지네들도 출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거리 아니고요. 대도시 시장 얘기가 나오면,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 도장받지 않는 게 기본이죠.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국토계획법, 도시군 기본계획, 그 족보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양보할 3번, 관계없고요. 굵은 6번, 관계없습니다. 그냥 끊어 가시죠. 문제 있고요. 문제 보시죠. 문제집에 이게 5장 4절로 되어 있습니다. 5편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집에 252쪽이요. 문제집에 252. 4장 리모델링.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그건 알고요. 날짜는 모르는 거고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거야말로 전형적인 모남이 문제인 거죠. 그 주민의견 정치 빠지지 않고 있는 거죠. 한도 끝도 없이 날짜 다 달라요. 14일도 있고 20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60일도 있고요. 지방의 의견 청취 30일도 있고 60일도 있고 20일도 있고요. 아무튼 다 달라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는 공부 못합니다. 그냥 모남이 있으면 되고, 모남이 없으면 좀 걱정되고, 모남이 있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답은 4번이고요. 2번 문제요. 리모델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틀린 것은 박스 기억번,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양산을 위한 다음 밑줄 어느 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번 대수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2번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부터 15년 꺽쇠 한 줄 내려와세요. 이 경과된 공동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면적 30% 이내 바로 한 줄 내려와세요. 그래서 증축하는 행위. 작은 3번 뒷문장 빼고요. 작은 3번 위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압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 1.15배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가 가능하고,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1번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최대 두 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5번 5개가 아니라 3개 층까지인 거죠. 3번 문제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의한 리모델링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는데요. 5번은 글쎄요. 어떻게 틀렸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법조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이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유분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등의 경우 대주사용권도 동일하게 변한 것으로 본다. 틀려요? 아까 뭐 찍었습니다만, 아까 10만 분의 100, 1000분의 1, 13만 분의 130, 1000분의 1 차이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똑같이 늘어나면 똑같이 늘어나는 거고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아무튼 이제 법조문은 둘째 줄이요. 경우에는 대지사용권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거나 동일하게 변한 것으로 본다는 거나 내용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좀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글자는 다르죠. 글자는 다릅니다. 됐고요. 뭐 동그라미 5번은 그냥 세모하시고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국어 해석할 일이 아니고 옳은 것은 생략하죠. 또 이제 조합에 관한 얘기도 있으니까 뒤쪽 와서요. 4번 문제 리모델링 내용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고요. 위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때 뭐 수익계약 X요. 당연한 얘기죠. 경쟁 입찰로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가 시장수주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하는 경우 사선 구역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에서 사선 구역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요. 근데 시설이 여기서는 우리 시는 시설을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허가를 해줘야지. 이 시설은 별로 늘어날 수도 없는데 뭐 마구제비로 집만 늘어나면 안 되죠. 뻔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5번 생략하고요. 5번 문제요.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수구청장은 안전진단 실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하여한다 XX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우리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건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뭐냐면 이쪽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요청한 자에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시작하는 증축 리모델링 때 안전진단을 하는 거죠. 뭐 옳은 것들을 읽는 거 생각합니다. 6번 문제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선 그고요. 기준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최대 2계층까지만 증축할 수 있고, 사선 그고요. 기준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3계층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는 거죠. 1번이 틀렸습니다. 남은 중에 꼭 봐야 될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다음에요. 7번 문제 리모델링 기본계획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고, 1번은 기본사항이니까 표시하고 가면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동그라미 2번 틀린 거 넷째 줄이 그냥 틀렸고요. 넷째 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X 몇 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10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됐고요. 나머지 생략하고, 다음에 여기서도 동그라미 5번 끝에 첫째 줄 끝에 10살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지방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8번 문제요. 주택법상 둘째 줄 리모델링 기본계획 사상 여부를 검토 행정계획은 검토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검토하는 것은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책 다시 돌아오시죠. 요약집 237쪽.
그러니까 237조 2장 2절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요. 그러니까 먼저 굵은 2번부터 보고 계시죠. 굵은 아래 굵은 2번 등록사업자, 딴거 1번 등록사업자 등록, 동그라미 1번 연간 단독주택 경우 20호, 공동주택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만제곱미터 이상 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뭐였고요? 한 번에 30만 이상 대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였고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 바로 연간 20만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본격적인 집장사 아니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연간 30세대 이상 때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똥이가 처음 집장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2016년 11월 달에 15채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죠. 그 다음에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예요. 그 다음에 2017년 3월 달에 4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죠.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예요. 2017년 10월 달에 한 채를 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죠.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안 했다가는 2년이야 빵에 가시게 되는 거죠. 합쳐서 1년. 그러니까 1년 안에 12개월 360일 안에 20채 이상 지은 다음이 아니라 지으려면 짓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양괄 2번 등록기준, 동그라미 1번 등록기준, 자본금 3억 원, 개인은 6억 원. 그러니까 작은 2번 기술자 한 명은 있어야 되고 3번 사무실은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좀 이따 보도록 하시죠. 이제 가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행정법 이론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허가와, 그러니까 등록과, 그러니까 신고가 있죠. 이건 요건만 갖추면 할 수가 있어요. 요건이 다 정해져 있고, 요건만 갖추면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되어 있는 거죠. 금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따라서 하고 싶은 사람이 한 건에 대해서 별도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관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기준에 맞다 안 맞다 심사를 해서 허가 불허가 그러니까 금지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과 요건은, 그러니까 등록과 신고는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데, 이쪽은 뭐고요?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가 이제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중개업, 그러니까 등록해야죠.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고요. 엉망이면 찌끄만 잘못이면 뭐고요? 영업 정지, 큰 잘못이면 등록 취소 말소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식업이요, 음식점이요, 그러니까 뭐요?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 언제라도 가서 냉장고 문 열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6개월 지난 햄, 그러니까 영업 정지, 3년 지난 햄 등록 말소, 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학원 등록해야 되죠. 그러니까 집장사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장사 등록해야 된다고요.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 집장사에 대해서는 어디서 감독하겠다고요? 국가에서 직접 감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양괄 2번에 동그라미 1번 자본금 3억 원에 사무실에다 기술자 한 명만 있으면 누구라도 등록은 신청할 수 있고, 그것만 있으면 등록은 해준다고요. 등록은 받아주지만, 그렇지만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 한 장 앞으로 와서요. 한쪽 앞에요. 237쪽. 그러니까 사업주체 7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연간 20채 이상 할 수 있는 집장사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산체 20채 이상 지을 수 있고, 2번 국세가 들어간 토주택공사 20채 이상 지을 수 있고, 3번 지방세 들어간, 그러니까 지방공사 20채 이상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할 필요가 있나요? 공적주체니까 감독할 필요가 없죠. 그것을 뭐라고, 소리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등록하지 않음에다가 감독 X 쓰시고요. 지난번에 다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감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공익법인 사랑이 집 짓기 운동본부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주택조합,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겠다고요. 좋은 일입니다.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고용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발전 사원아파트 짓겠다고요. 좋은 일이죠.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요. 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는다. 근데 5번 주택조합
걱정되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7번 1, 2, 3 공적 주체나 4, 5, 6 좋은 일 하자는 단체도 아니고 그냥 집장사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집장사 하려면 그러니까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 사업자 뭐 어느 정도 집장사 할 때요.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본격적인 집장사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자, 추진은 그러하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택조합이 있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아무튼 복잡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토부 답변이고요. 그러니까 우선 동그라미 2번 제일 아래요. 그러니까 민법의 공동소유 가운데 합유 총유의 그 조합입니다. 인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민법의 총유, 그러니까 총유 덩어리 끊어서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집을 지었다고요. 총유 끊어서 가져가서 사고 팔 수 있어요? 없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게 주택조합이죠.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조합이 직접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선 그거고요. 집을 끊어 가져갈 수도 없고 끊어간 거 팔아먹을 수도 없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아무튼 복잡한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주택조합 사업 방식은 아래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건설 사업을 진행할 시공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해서 등록사업자를 선정해서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 사업을 그러니까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시행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독시행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공동시행 때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등과 같이 공동시행합니다. 7번에 이미 등록사업자는 등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합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쪽에서 알아서 다 짓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건 민법의 합유, 그러니까 그 총유, 그러니까 총유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게 해서 한다고요? 걱정된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조합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과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할 때 공동시행, 단독시행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주에서 따로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비교해서 쓰면 아까 리모델링 조합이 있었죠.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닌 거죠.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공동시행이 아니라 이거 또 여기다 쓸까요? 그러니까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공동시행이 아니고 뭐라고요? 돈 줘서 일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시공자를 선정한다고요. 이것들이 지금 조합해서 서로 대비되는 거죠. 뒤에서 계속 이어서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사업주체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38조 양괄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하던 건 끝내야죠. 하다가 멈춰놓으면 일만 더 어수선해집니다. 뒷문장 빼고요. 그 아래표 첫 번째 줄만요. 등록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집장사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첫째 줄이요. 예, 계속요. 등록사업자 시공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장사 할머니 있다고요. 배추장사 할머니 꼭 자기가 키운 배추만 팔아야 돼요? 띄어서 팔 수는 없어요? 1층에 도시락 팔죠. 도시락 파는데 꼭 저 그 1층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만든 도시락만 팔 수가 있냐고요. 띄어다가 팔 수 있죠. 지금 첫 번째 칸이 뭐고요? 집장사 한다고요. 집 띄어다가 판다고요. 첫 번째 칸은 뭐고요? 집장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칸은 뭐고요? 지가 직접 집을 짓겠다고요.
등록사업자가 시공하기 위한 요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굵은 3번 공동사업주체, 동그라미 1, 2번 초점 아니고 동그라미 3번 지역지역, 그러니까 지역직장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주택건설을 단독 시행하려면 조합이 등록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지역조합, 직장조합, 세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조합이 구성원 주택을 건설할 때 등등등,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4번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는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등록사업자 표시요. 등록사업자는 사선 긋고요. 시공자 표시요. 시공자로서의 책임 표시요. 책임뿐만 아니라 사선 긋고요. 자신의 규칙 사유로 사업 중에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 표시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설회사 당연히 애프터 서비스 책임지는 건 당연하고 하자부수 시공 책임 당연히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6번 리모델링은 공동시행이 아니라고요. 307호 아줌마가 꽃갱이 들고 나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리모델링 하는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총회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경제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돈 줘서 일 시킨다. 공사 도급계약을 맺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요. 다음 쪽 보시죠. 240쪽에 4번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 양보 1번 첫 번째 표는 직접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그냥 주택조합을 하게 되면 장점. 요즘은 자료가 안 나옵니다만 2008년 한참 집값 뛰던 때요.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 팔아서 건설회사 한 차례 이익 5억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스스로 자기 집 뜻을 모아 같이 자기 집을 만들게 되면 먼저 첫 번째요. 통장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또 1순위, 2순위 가입하려고 통장 하는데 통장 순위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5억 띄어먹는 업체 없죠.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고요. 100채 지어서 50채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거 일반 분양 하니까 좋은 자리를 먼저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동호인, 동일 직장, 그런 용도들로 가능하다는 거 있죠. 30대 후반 남자들의 로망 있잖아요. 술 먹다가 이제 집에 갈 때 되게 한 30분 전에 하는 얘기들 뻔히 있잖아요. 자, 우리 나중에 같이 산 사갖고 거기서 집 지어서 같이 모여서 살자. 술 먹고 나면 다음날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그 레파토리 그 레파토리 나와야 끝나죠. 예. 다음 쪽에 여욱하뇨 오른쪽 단점이 있죠. 주택조합, 무주택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거니까 그 가입 요건이 돼야 되고요. 그 가입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주택이요. 큰 집 상속받으면 조합원에서 털려나게 되는 거죠.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돈을 모아 자기 집 짓고 일부를 일반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아주 비싼 땅은 어렵겠죠. 사업 지체 때 돈 모아서 가는데요. 추가 부담금 계속 돈은 나가는 거고 나중에 이럴 것 같으면 하지마 해산을 했는데 1억씩 냈는데 해산할 때 받아가는 돈 얼마요? 123만 원이요.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요. 돈 다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원 간 갈등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가니까 갈등이 상존하게 되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다 격가지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요. 주택을 건설할 때 어떻게 건설하게 되냐.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통장 가입해서 1순위 청약 때 넣어서 당첨돼서 받아가면 되지만 여기는 다르다고요.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아니면 어느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택을 건설해보자 라고 정했다고요. 그래서 100채 건설해보세요. 첫 번째 칸에다가 100 쓰시고요. 그래서 100채 건설해보세요 했습니다. 100채 건설해보세요. 건설하려면 몇 명은 모여야 되고요. 50명 이상은 모여야 되죠. 반 이상은 모여야 되고, 그래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겁니다. 설립인가를 받아야 주택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땅 사는 건 관청하고 관계가 없죠. 먼저요. 세 번째 칸에서요. 근데 주택을 건설한다고요. 건설하는데 손바닥에다 집 지을 수는 없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100% 소유권 너무 힘들고 그래서 80% 사용권만 있어도 조합 설립인가를 내준다. 그 다음에 뭐 땅 사는 거야. 중개업소 통해서 땅 사면 되고 그게 알아서 하면 되고요. 도면 뜨는 거야. 건축사 사무실 가서 도면 뜨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면 30초 이상 건설할 수 있다. X요. 한 번에 30만 이상 아니면 뭘 신청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그 다음에 주택 건설을 할 수가 있죠. 몇 채를 지을 수 있다고요? 100채를 지을 수 있습니다. 100채 지어서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지었으니까 자기 집 가져가고 나머지 50개를 일반 분양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 조합이 섰으면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조합이 섰으면 조합은 승인하는 게 아니죠. 조합은 신청하는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 몇 년 안에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쪽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표요. 세 번째 표면 이쪽 문제의 지문 3개, 4개는 다 거기에서 걸리게 되고요. 보시죠. 당연히 첫째 줄 첫 번째 칸 시군구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뭘 하겠다고요? 주택을 건설 쓰시고요. 첫 번째 칸 둘째 줄 지역조합 인가에다가 건설 쓰시고요. 인가를 받아서 자기 집을 짓겠다고요. 셋째 줄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조합 인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 쓰시고요. 건설하겠다고요. 자기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넷째 줄이요.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는 신고만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칸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 뭘 받겠다고요? 국민주택을 받겠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국민주택을 받는 거지 건설하는 게 아니죠. 세 번째 칸 넷째 줄 건설 X 쓰시고요. 건설하는 게 아니죠.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겁니다. 다섯째 줄이요. 리모델링 조합이요. 조합이니까 인가는 받아야 되죠. 인가를 받는데 여기도 역시 건설 X 쓰시고요. 건설이 아니죠. 이게 이쪽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뒤에 이제 있다 보니까 여기다 안 써놨는데 꼭 쓰시고요. 첫 번째 칸에 건설 X인 거죠. 여기는 건설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쪽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에 있듯이 리모델링,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요. 누가 참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무주택이거나 지금 한 집 가진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고요. 85 이하 한 채이고 동일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한 채 소유하고 동일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는 뭘 받는다고요?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죠. 국민주택이니까 국민주택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인 분만 받을 수가 있죠. 무주택인 분만 받을 수 있고 동일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된다. 리모델링 99% 철거이죠. 99% 철거니까 집 소유자 단독주택은 아무리 애를 써도 집주인 한 명이니까 조합을 만들 수가 없고 공동주택 소유자가 참여하는 거죠. 그 셋째 줄이요.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사업할 수 있나? 리모델링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30세대 이상이요. 30세대 이상에다가 숫자 1000 쓰시고요. 1000세대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 만들 수 있죠. 둘째 줄이요. 30채 미만의 경우도 리모델링 할 수 있죠. 뭐 받은 거죠? 건축 허가 받은 거죠. 18집 벽에 쩍 금가고 바닥 갈라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 만들 수 있다고요. 18 쓰시고요. 30채 미만의 대표익료로 18. 그 다음에 30채 이상의 대표적인 예로 1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또 올리고 조합원 수요. 기본적으로 20인 이상은 돼야 된다. 여기는 얘기할 거 없고요. 근데 여기는 20인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18집도 있는데 100% 동의가 나와도 20집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받아서 사업을 한다고요. 민법의 합유총유이죠. 합유총유의 그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락날락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체 금지가 원칙. 붙이고 안 되죠. 그러니까 신규 가입 금지가 원칙입니다. 뭐 그런데요. 뭐 여기는 뭐 퇴사하면 그냥 잘리는 거고요. 뭐 여기는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팔 수 있죠. 대한민국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 사고 팔 수 있다고요. 매수 가능, 매도 매수 가능하고요. 양수 가능하고요. 교체되는 거죠. 조합원지 여기에 비교하면 교체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쪽의 핵심 내용이죠. 좋습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지역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 마련 8개 도하고 제주도 9개죠. 1번 경기도와 주변,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충남과 주변, 3번 충북과 주변, 4번 전남과 주변, 5번 전북과 주변, 6번 경북과 주변, 7번 경남과 주변, 8번 강원도, 9번 제주도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직장조합, 같은 직장 근로자. 4번 리모델링 조합,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 양괄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역조합, 칠판형. 그러니까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이고 6월 이상 거주. 소련만 저렇게 길어요. 세대의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또는 세대원 중 1명의 안정에서 주택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고 동일한 지역 건설 대상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거주. 계속하여 거주. 2번 인가 직장조합.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있지 않은 세대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의 안정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고 동일한 지역 안에 있는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3번 신고 직장조합. 그러니까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에 안하며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30채 이상 받은 곳의 공동주택 소유자. 2번 단지 내 상가, 복리시설 소유자. 3번 30세 미만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건설이 있으니까 7번이요. 건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두 가지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리모델링 주택조합 경우는 그렇지 않다. 18집 또 100% 동의해서 조합을 만들어도 20명이 될 수가 없죠.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 지역과 직장 조합은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100채 짓겠다. 50명 모여서 100채를 지었어요. 50명 자기 거 먼저 가져간다고요. 우선 공급. 그러니까 신고한 직장조합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러니까 건설 범위 40% 안에서 직장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 인분이 국민주택을 받는 건데 일반 무주택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발전 공장사무실 땀 흘려 일하는 무주택 인분들이죠. 이쪽 무주택인 분들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 우선 배정을 해준다. 우선 공급. 동그라미 7번. 그러니까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억 냈다고요. 120만원, 123만원 받아가면 되죠. 양괄호 3번이요. 주택조합 설립인가와 신고. 동그라미 1번. 세대출 시장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변경, 해산할 때 변경인가 해산인가 받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직장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만 공급받으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국민주택, 무주택, 직장조합 신고한다. 국무직신, 국무직신, 국물직신이죠. 그러니까 김말이, 만두 어디다 찍어 먹어야 되고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야 되죠. 7번 나왔습니다. 나머지 많이 나와봤자 3번이요. 그러니까 이것만 7번 나왔다고요. 국물직신인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조합 만드는 거죠. 리리삼. 그러니까 주택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 거니까 3분의 2고요. 그러니까 1번.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 각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 결의.
그러니까 2번 동만 리모델링 하려면 해당 동 구분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되죠. 다음 쪽 양보라 4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조합 및 그러니까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조합이 스스로 지가 다 할 수도 있고요. 조합 추진하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그러니까 돈 주고 일 시킨다고요. 대행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한테나 할 수는 없고 정해진 사람한테만 해야 된다. 1번 등록사업자, 2번 중개업자, 3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4번 등록사업자, 5번 신탁업자 등이 있습니다. 뭐 이러저런 일을 돈 받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양보할 5번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7번 보시죠. 백지를 짓고 싶다고요. 그러면 반 이상은 돼야죠. 요 과정에 공개 모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모집하고자 합니다.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하라는 얘기죠. 세부적인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지역 직장조합 설립인가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 있어 조합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다. 됐습니다. 다음 내용들 큰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양과로 6번 그러니까 지역 직장조합 조합원 교체금지 신규가입 금지가 원칙 그 덩어리 그대로 가는 거죠. 합의총이니까요. 동그라미 1번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가 원칙 예외인데 초점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리모델링은 충분히 교체된다. 동그라미 3번 리모델링 99% 철거해야죠. 남의 거 철거할 수 없고 소유권 가져와야죠. 돈 주고 뺐습니다. 공익사업이 아니라 민법적 보니까 수용이 아니라 뭐로 가고요? 매도 청구로 뺏는 거죠. 양보의 7번 조합 운영 동그라미 1번 중요한 7가지는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가 없다.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3번 됐습니다. 내용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양보하루 8번 조합에 대한 감독이 있고 양보하루 9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역 직장조합 30대 이상 증축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점단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인가를 받았으면 2년 안에 그러니까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여기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조합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 주체에 대한 거죠. 자, 잠깐 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